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이번 주 수요일에 S&P 500 지수는 3%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1,500개 종목 중 약 9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하락론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끝났다 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수요일에 매도세가 적절한 대응이었겠지만 적립식 투자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는 25%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기준 8에서 10% 상승하는 S&P 500이 올해 25%나 상승했으니 이미 충분히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런 하락이 오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이런 순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하락도 영원하지 않으며 급격한 상승이 있던 만큼 급격한 하락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 많이 매수한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이 원칙을 알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입니다. 트레이딩은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매일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해야 하지만 S&P 500 같은 지수는 우리가 개별 종목을 골라야 할 필요 없이 이미 최고의 500대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꾸준히 사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S&P 500이 25%나 상승한 상황에서 최근의 하락세 때문에 불안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처음 S&P 500에 투자하시면서 하락세를 맞이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하락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원칙만 지키면 적립식 투자는 항상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월이 그린치가 아닌가? 내 크리스마스를 뺏어간 그린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미래 이익률과 이익마진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실적이 동반된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를 기대하시고 계시는데요. 산타랠리는 공식적으로 12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고 개인 투자자와 자동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만 남아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산타랠리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보너스를 위한 매도를 마무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산타랠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50년부터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29%였으며 상승 확률은 무려 78%에 달합니다. 참고로 주식이나 도박에서조차 51%의 승률만 있어도 훌륭한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타랠리는 78%라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타랠리를 이용한 주식 투자 전략은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0년 중 78번은 상승했으며 이는 30년간 주식 투자에 참여한다면 약 23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초에는 상승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매도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연말 보너스 확보를 위한 매도가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휴가 시즌이 시작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 개인 투자자들만 남으면 상승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1월 초에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해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운이 안 좋아서 30번 중 23번이나 온다는 산타가 오지 않는 해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산타가 오지 않았던 해 중 하나는 1999년으로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며 연간 10%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04년에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지만 연간 3% 상승을 보였습니다. 2007년 역시 산타가 오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산타가 오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약간 하락, 2015년에는 평균적인 9.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도 산타가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산타 랠리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 인생에서 약 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23번은 산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산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산타가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중에는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며 개별 주식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는 라일라는 주말이 되면 적립식 계좌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적립식 계좌 현황을 살펴보며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적립식 투자 자동화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배당금으로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통해 한국 분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좌는 29주차에 접어들었으며 저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저는 매일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배당금이 월 50만 원에 도달하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배당금은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자산이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노후를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 없게 되고 안정적인 노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레이딩 계좌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성 적립식 계좌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좌는 세금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 ETF인 VOO는 투자 금액이 드디어 $10,000를 넘어섰으며 수익률은 9.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급락이 있었지만 금요일에는 하락을 되돌리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S&P 500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혁신과 사이클을 통해 최고의 500개 기업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M은 지난주 수익률이 12.5%까지 올랐으나 이번 주에 약 3%가 하락하며 현재 9.6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평균적인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JPQ는 현재의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배당금 자체가 연간 약 10%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주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꾸준히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총 배당금은 41만 9천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당금이 나올 예정이며 해당 금액은 다시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투자 계좌의 수익률은 지난주 9.52%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7.57%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제 기준은 항상 은행이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6개월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공유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감이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1억 원을 목표로 35% 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여전히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가 올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강력한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하지 않는 한 현재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헤지펀드의 매도세로 인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S&P 500과 QQQM 같은 ETF는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